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를 걸고 싶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밤늦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드물죠.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몇이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관포지교는 바로 이런 참된 우정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우정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로 남게 되었을까요? 가난했던 두 청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춘추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중국 제나라의 작은 마을에는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는 항상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굶는 날도 많았죠. 반면 포수가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역시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마을의 작은 시장에서였어요. 당시 24이었던 관중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실수로 포수가의 물건을 쏟아버렸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포수가의 가게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나는 언젠가 큰 인물이 되어 이 나라를 바꾸고 싶소. 별빛이 가득한 밤, 관중은 포수가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포수가는 잠시 관중의 눈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그저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소. 나도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장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실패를 맛봤고 특히 이익이 났을 때에는 관중은 종종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수가는 관중을 탓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포수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대는 관중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 화내지 않는 것이오? 포수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중의 집안은 가난하고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오. 그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오. 게다가 그의 재능은 나보다 뛰어나니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나라에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다툼이 시작된 것이었죠. 공자 규와 공자 소가 왕위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는데 관중은 공자 규를 따르기로 했고 포수가는 공자 소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주군을 모시게 되었소. 관중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포수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우정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 왕자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나라는 내전의 위기에 처했고 결국 공자 소가 이끄는 군대와 공자 규가 이끄는 군대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날 관중은 활을 들고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는 멀리서 공자 소의 수레를 발견하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의 화살은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지만 공자 소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관중의 화살은 공자 소의 옷에 달린 장식물에 맞았을 뿐이었죠. 결국 전투에서 공자 소의 군대가 승리했고 공자규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관중도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체포되었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관중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수가가 새로운 군주가 된 공자소에게 관중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그의 재능을 제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수가의 진심 어린 말에 공자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잊지 못하겠소. 어찌 그런 자를 신임할 수 있겠소? 포수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관중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재능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보물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제 나라의 미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포수가의 간절한 설득에 공자소는 마침내 관중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 주군인 공자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새로운 군주를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포수가는 관중을 찾아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사이에서 두 친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나눴습니다. 나는 그대가 단순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오. 그대의 재능으로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오. 포수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중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배신자가 될 수 있겠소?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더 큰 충성이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충성 말이오. 포수가의 말에 관중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관중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공자소를 새로운 군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포수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관중은 공자소 이후 환공이 됨에 신임을 얻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적 재능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제 나라는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관중은 경제 개혁, 군사 강화, 외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제 나라는 춘추시대의 패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포수가의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수가는 자신보다 관중을 더 높은 자리에 추천했고 항상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포수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관중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환공은 포수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관중보다 먼저 나를 섬겼으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소? 어찌하여 그대는 항상 관중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이오? 포수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관중의 재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가 제 나라를 이끌어야만 우리 모두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환공은 감탄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토록 넓을 줄은 몰랐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이오. 세월이 흘러 관중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환공은 그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없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소. 환공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중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포수가만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의지하신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후 환공은 포수가를 더욱 신임했고 제 나라는 계속해서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기리며 관포지교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지속된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진정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수가는 관중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높이 세웠으며 관중은 포수가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평생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 더 큰 선을 위해 서로를 지지하는 모범이 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우정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중은 후에 자신의 저서 관자에서 이렇게 썼다고 전해집니다. 생의 즐거움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을 만나는 것이요. 죽음의 슬픔은 그런 벗을 잃는 것이다. 나는 포수가를 만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관포지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래 지속되는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진실한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포지교는 4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관은 관중이라는 인물을, 포는 포수가를 의미하며 지는 의라는 소유격 조사, 교는 사귐 또는 교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는 관중과 포수가 사이의 교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관포지교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서로의 재능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진정한 우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자성어가 가지는 특별한 점은 단순히 오래된 우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정이라는 점이에요. 춘추 시대의 문헌인 관자와 사기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일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관중이 포수가에 대해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본 사람은 포수가뿐이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말은 관포지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문장으로 진정한 우정이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질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포지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금란지교가 있습니다. 금란지교는 쇠와 난초처럼 견고하고 향기로운 우정이라는 뜻으로 역시 깊은 우정을 의미하죠. 그러나 금란지교가 우정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면 관포지교는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무사의 우정을 더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한 사자성어로 관포분금이 있는데 이는 관중과 포수가가 함께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나눌 때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관중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갔을 때도 포수가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관포지교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변화의 시기였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더욱 빛났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더 큰 대의를 위해 협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여러분의 약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포지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재 등용의 지혜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포수가는 자신보다 관중의 재능이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추천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욕심이나 질투를 넘어선 현명한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제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졌죠. 이런 측면에서 관포지교는 단순한 우정의 미담을 넘어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갖추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견제하게 되죠. 하지만 포수가처럼 타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더 큰 성공과 성취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관포지교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벗을 사귐에 있어 신의를 다하라고 가르쳤는데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는
이 가르침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교에서 중시하는 의리의 가치가 잘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관중과 포수가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포지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전 관중과 포수가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